바로 하시죠. 네, 바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입니다. 주로 그 채소 과일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장성이 부족하고 부패 감모도 심하기 때문에 유통이 굉장히 어려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유통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 생산자랑 소비자 모두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물건이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유통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이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유통비용이 산지, 수집, 선별, 운송, 포장 여기에 인건비까지 반영이 되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부가가치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국토 면적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작고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출렁거리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주요 유통 경로가 공영 도매 시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32개 공영 도매 시장이 있는데 가락동 시장이 주로 기준 가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경매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물건이 뭐 경매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주체 간의 경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6개 도매 법인이 몇십 년째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유통 법인들 중심으로 하면 수익은 상당히 안정적인 데 비해서 그 출하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물가 안정과 같은 공익적 역할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크게 개선의 방향을 4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그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농산물의 유통 구조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 출렁거리는 그 변동폭을 절반 정도로 완화하겠다. 그리고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 그리고 유통 구조 자체를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50% 정도가 거래될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그 가락동 같은 공영 도매 시장이 다단계고 경매 중심인데 이것을 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그 거래 방식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하지만 당분간은 상존하게 될 기존의 도매 시장의 거래 방식을 경매에서 예약 거래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꾸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구조 간의 경쟁을 모색하고 구조 내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큰 방향이고 결국 소비자가 접근할 때 소매 유통 단계에서는 소비자한테 정보를 그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그 가격을 좀 그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유통 효율화의 기반은 공급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공급에서 물량이 딸려버리면 이게 유통 구조가 아무리 효율화돼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 하에 크게 저희들이 바꾸려는 방향은 4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도매 시장으로 기존의 공영 도매 시장 구조를 전환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온라인 도매 시장이 지금 현재로는 초기 단계이지만 농가 수취 가격을 3.6% 정도 올리고 그다음 유통 비용도 7.5%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단계가 현재는 4단계인데 이것을 1단계나 2단계로 축소를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해서 현재는 거래 규모가 20억 원 이상 되는 사람만 온라인 도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산지에서는 스마트 APC가 지금 3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2030년까지는 300개소로 늘려서 출하 비용 절감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매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잠깐만요.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이 정부가 운영하는 게 있나 보죠? 지금 AT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장은 AT가 하다니? AT, 그러니까 우리 유통공사, 농식품 유통공사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판매자가
20억 원 이상 매출이 돼야 예. 들어올 수 있게 해놨다고.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기준을 요건을 완화하면 누구나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이걸 왜 규제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신뢰의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감독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도 1,000억 이상 구매를 해야 들어올 수 있다. 1,000만 원 이상 해야 구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보증제도를 도입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판구매자 조건들을 완화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있습니다. 고추 500평 농사지어가지고 팔아보겠다. 그런 사람 원래는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그 매일 수급이 불일치하고 그 경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 위탁 판매 주체가 도매법인인데 수수료율이 7%가 상한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7%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수익과 연계된 수수료율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은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평가를 해서 퇴출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익이 상당히 나면 수수료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익 난 것에 대해서 농업인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신규 법인을 들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경쟁을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건을 싣고 와서 경매만 찾아보기보다는 미리 그 하루 전이라도 정가 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거래량이 얼마일지 예측해보는 뭐 그런 방식의 그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지금 현재의 도매 시장은 경매 장소가 아니라 물류 거점으로서 기능을 하고 역할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 가서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느냐 이런 정보일 것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카미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71개 농산물에 대해서 그 매일매일 소비자 가격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그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 이 카미스에 의하면 오늘 소비자가가 6,700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점포에서는 1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제일 싼 업체에서는 3,980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가만 제시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는 10,000원인데 우리 동네는 3,000원인데 이제 이렇게 정보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거를 아예 대국민 앱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어디 가면 얼마다 그래서 투명하게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하면 소매 유통 단계까지도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하는 일들을 좀 막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라든가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도 보다 확장해서 다양한 유통 경로를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이 그 안정되지 않으면 유통구조가 아무리 효율화돼도 소비자 입장에선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그 구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이 중요하고 이것이 생산자들한테도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지 채소 같은 경우에 신규 재배적지도 확보하고 과수나 시설 채소의 스마트 생산단지도 그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 계획을 미리 생산자하고 정부가 세워서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생육 관리를 해나가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 생육 관리를 하기 위한 그 뭐랄까 지원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저 하정우 수석 어디 계세요? 네, AI 수석입니다. 이거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떤 그 살림 사는 사람이 내일 뭐 저 손님 몇 명 와가지고 비빔밥 해야 되는데 재료가 뭐가 필요하고 어디서 사면 가장 싸게 사고 어디다 주문하면 되고 뭐 이런 거를 이런 게 인공지능화하기 딱 좋은데 이런 걸 예를 들면 아까 앱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앱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면 더 유용해질 텐데. 네. 이거 국민들이 예를 들면 내가 앱 들고 다니다 전화기 들고 다니다가 띡 눌러서 저기 가장 싼데 어디 찾아가지고 저 시금치하고 몇 인분 김밥 쌀 거
저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가 막 찾아가지고 할까요? 물으면 이렇게 눌러서 할 수 있는 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개별 모듈들은 다 있습니다. 아마 이미 커머스 앱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그 농식품부에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해주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뭐 100%짜리는 다 아니더라도 몇몇 영역을 좁혀 놓는다면은 내년 내후년 정도의 시범 서비스는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세상 모든 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마스크 공급 시스템 만들려고 데이터 개방했더니 거기 5일 만에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부분은 로직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를 해야 되고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고객 가격한지 아닌지 거기에 어떤 요리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데에서의 뭐 풀어야 될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 거고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린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물어봅니까? 경상도식으로 할까요? 제주도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김치 김밥 그 불고기 김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가능하죠. 예, 실제로 뭐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써 보면 레시피 가르쳐 달라면 제법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개별 재료로 연동하는 이런 부분들 추가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떤 프로토타입 정도의 서비스는 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략이 통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중기부 한성수입니다. 그 궁금해하시는 것이 가격을 비교하는. 뭐 가격 비교도 해야 되고 품질 비교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음식 하면 종류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농산부 장관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산지의 가격들이 데이터로 올라오기만 하면 지금도 제공은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들이나 각종 사이트들에서 다 올려놓은 가격 정보들을 비교해주는 것들은 지금도 다 되고는 있고 그걸 담아서 레시피 DB까지 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지금 인터넷 서비스 있는 걸 다 긁어 모으면 어느 정도 약간 품질은 낮겠지만 가능은. 네, 그거는 이미 데이터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획만 좀 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일종의 뭐 기초 데이터를 다 열어주고. 네. 우리가 그걸 만들면 사고가 나니까. 네, 민간에 공모를 해가지고. 예. 그 되면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도 일부 투자하고 해서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농산물 거래 시스템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 한승수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 데이터들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API나 뭐 MCP 이런 것들 연결하고 약간 에이전트에 가까운 것들은 민간에서 빠르게 구축 가능하니까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년 후 이러지 마시고요. 2년 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가능하면. 네. 네. 대통령 단계별로. 대통령 적절시합니다. 네. 그런데 농산물 쪽이 사실 공산품하고 너무 달라서 네. 어떤 뭐 사과만 해도 선도 지역 여기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죠. 제품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러기에는 매우 어려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B2B로 할 때 도매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소매당 단위로 하면은 이거는 수만 그런 가구가 필요해서 그 케이스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제품하고 소매 단위로 가격을 확인하고 이런 것조차도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렇죠. 아니 근데 아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그건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냥 판단도 스스로 알아서 하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확보가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쉽게 하고 이런 거 좋은데 데이터 자체가 그 데이터가 양질의 부족한 데이터 게 자체가 문제죠. 농수산물은 그렇게 다른 분야보다 훨씬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앱을 개발하는 건 내년까지는 앱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도매 가격들은 매일매일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 위주로요. 예. 근데 앱을 개발하는 건 좋은데 네. 아마 각 부처 단위로 국민들이 필요한 앱을 만들면 앱을 고르는 앱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예. 네, 그걸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실제 농식품부 쪽도 마찬가지고 AI 전략위원회 어차피 당당 본가가 있으니까 민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농산물 도매 시장에 예. 도매인 자격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일종의 특권화돼 있잖아요. 예, 지금 도매법인이 6개가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독점하고 있는 거죠. 예. 경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분야별로 다 따로따로 돼 있어가지고 예. 독점화돼 있어가지고 예. 다른 데가 안 들어가니까 좀 예. 폐해가 있지 않아요? 나는 잘 모르겠네. 추측상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가락시장 예를 들면 도매법인이 6개가 있는데 이게 몇십 년째 한 번도 이제 네.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려는 거는 그리고 수수료율이 7%를 아니, 받을 그러니까 수 그건 있다 이해를 되고요. 했는데. 그래서 예. 하여튼 독점화되고 경쟁이 없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독점을 완화하는 방법은 그래서 뭐예요? 평가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추가로 뭐 도매법인 허가를 내주든지. 근데 거기 문제는 공간이 없죠 또. 예. 공간을 나눠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내서 그럼 아예 그냥 출입을 하려고 대출을 합니다. 바꾸는 거를 예, 예. 난리 나겠네요. 네. 예,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걸 농업법에 해야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와 그게 소비자- 남산 케이블카 비슷한 거예요. 네, 네. 한번 허가 받으면 네. 죽을 때까지. 예. 아니 안 죽지 참 이 법인은. 예. 그래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해야 돼. 그것도 하나의 지금 어쩌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이 농산물 가격 불안정 또는 유통 비용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예. 농림부 장관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강서 도매시장이 네, 하고 시장 있는 도매인제. 시장 도매인 예. 제도가 이 도매법인의 독점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시장 도매인 제도도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시장 도매인제의 경우에는 또 그 우리 생산자들한테 가격을 이제 과도하게 말하자면 좀 내리 깎는다.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나도 연구를 좀 해보세요. 뭐 예. 그다음 네. 중기부 바로 이어서 순서대로 하시죠. 네, 중기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의 회복과 경쟁력 제고 관련해서